여러분, 요즘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시지 않습니까?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분명 예전보다 늘었는데 왜 내 형편은 그대로인 것 같지? 분명 우리 집은 중산층이라는데 왜 나는 항상 돈이 없지? 오늘은 어려운 경제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조용히 가난하게 만드는 생활 습관 7가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월급 날만 되면은 무너지는 통장 루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면은 며칠 동안은 마음이 넉넉합니다. 그동안 참았던 외식 한번 하고 장도 조금 넉넉하게 보고 필요할지 말지 애매한 것들도 이번 달 월급 들어왔으니까 하면서 같이 장바구니에 담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순서입니다. 월급이 들어오는 날 가장 먼저 나가야 할 돈은 저축과 투자 그리고 꼭 필요한 고정비입니다. 현실에서는 그 반대죠. 먼저 쓰고 남으면 저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10년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다른 두 인생이 됩니다. 한쪽은 자산이 쌓이고 한쪽은 여전히 월급날만 기다리는 삶. 이번 달만 좀 쓰고 다음 달부터 다시를 반복하는 것, 이게 첫 번째 함정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남들의 기준에 맞춰서 쓰는 소비입니다. 이 나이에 이 정도 차는 타야지, 애가 학교에서 위축되지 않으려면 이 정도 동네에는 살아야지, 회사 사람들 보니까 다들 최소한 이 정도는 하던데. 이런 말 속에는 묵직한 한 문장이 숨어 있습니다. 남들에게 너무 뒤처져 보이고 싶지는 않다. 그게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차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더 좋은 집을 알아보고 휴가는 해외로 갑니다. 그런데 이걸 10년간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남들 기준을 맞추느라 쓴 돈이 내 노후 자산에서 통째로 빠져나가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본인은 전혀 사치를 부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연결되는 또 다른 함정이 있습니다. 한 번 늘어난 고정비는 절대 안 줄이는 습관입니다. 자동이체를 한 번 걸어두면 그 다음부터는 신경을 잘 쓰지 않습니다. 통신비, 구독 서비스, 렌탈료, 헬스장, 교육비, 보험료, 매달 같은 날짜에 비슷한 금액이 나가니까 오히려 감각이 무뎌집니다. 문제는 소득이 줄어든 시기에도 이 고정비를 거의 건드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보너스가 줄어들고 사업 매출이 흔들리고 금리가 올라가서 이자가 늘어났는데도 자동이체 항목은 그대로 돌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헬스장을 끊는 것은 나는 건강 관리를 포기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아이 학원 하나를 줄이는 것은 좋은 부모 역할을 못하는 것 같다는 죄책감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정비는 그대로 두고 진짜 중요한 저축부터 줄입니다. 이렇게 해서 고정비에 갇힌 삶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건강과 휴식을 끝없이 미루는 습관입니다. 경제 이야기 하다가 웬 건강이냐고요? 사실 중장기적인 재무 설계에서 가장 큰 변수는 놀랍게도 몸입니다. 30대, 40대에는 야근 몇 번, 밤샘 몇 번, 라면과 편의점 도시락이 별일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50대에 들어서면 어떻게 될까요? 혈압약, 고지혈증약, 당뇨약, 각종 검사 비용이 서서히 생활비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한번 크게 아프고 나면 몇 달치 생활비가 한 번에 날아갑니다. 더 큰 문제는 의료비 자체보다 일을 오래 할 수 있는 체력이 줄어드는 속도입니다. 몸이 버티지 못해서 일을 줄이게 되면 소득이 줄고, 소득이 줄어든 상태에서 의료비가 늘어나면 삶의 질은 급격히 아래로 미끄러집니다. 건강관리는 언젠가 여유가 생기면 하는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하는 가장 현실적인 경제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건 바로 경력과 기술을 제자리 걸음에 두는 습관입니다. 많은 40대와 50대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하는 일은 그래도 익숙하니까 여기서 쭉 버티는 수밖에. 이 회사와 이 산업이 지금처럼 계속 갈 것이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너무 빨리 바뀝니다. 디지털 전환, 자동화, 인공지능, 새로운 플랫폼. 그렇다면 5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회사가 나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순간이 먼저 올 수도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만 오래 했던 사람일수록 시장 가치를 설명하기가 점점 더 이제 어려워집니다. 다른 회사, 다른 산업에서 쓸 수 있는 기술과 경험을 조금씩이라도 준비해 두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소득 기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경력 관리와 기술 업그레이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방어막입니다. 그리고 많은 가정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패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돈 이야기를 피하는 습관입니다. 많은 가정에서 돈 이야기는 싸움의 시작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부부끼리도 구체적인 숫자는 잘 꺼내지 않습니다. 대충 이 정도는 쓰고 있겠지. 저축은 알아서 하고 있겠지.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내 형편을 자세히 말하기 민망하고 자식은 부모의 통장 잔고를 묻는 것이 버릇없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어느 날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해졌을 때 서로의 상황을 처음 알게 됩니다. 나는 이 정도는 도와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부모님이 이 정도로 준비가 안 되어 계실 줄은 몰랐다. 돈 이야기를 피하는 습관은 관계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더 큰 오해와 충격을 만들어냅니다. 오히려 정기적으로 가족과 돈 이야기를 나누는 집이 더 현실적으로 더 단단하게 버팁니다. 버는 돈, 쓰는 돈, 남는 돈, 부족한 돈. 이 네 가지를 서로 알고 있는 집이 위기가 왔을 때 훨씬 빨리 대안을 찾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치명적인 습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중요한 결정을 끝없이 나중에로 미루는 습관입니다. 연금 가입, 대출 구조 조정, 보험 정리, 상속 설계, 머릿속으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해야지. 하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매년 그대로 넘어갑니다. 여기 재미있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결정들은 미리 해둘수록 선택지가 많고 비용이 적습니다. 반대로 당장 문제가 터진 뒤에 하려고 하면 선택지는 좁아지고 비용은 크게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대출을 갈아타는 일, 연금을 어떻게 나눌지 정하는 일, 부모님과 상속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누는 일, 모두 당장은 불편할 수 있지만 나중에 큰 충격을 막아주는 안전장치들입니다. 언젠가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습관은 사실상 하지 않겠다는 선택과 다르지 않습니다. 미루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에게 허용된 선택지는 하나씩 사라집니다. 정리해보자면 월급 날마다 무너지는 소비 루틴, 남의 기준에 맞춰 쓰는 지출, 줄이지 않는 고정비, 건강 관리를 뒤로 미루기, 경력을 제자리 걸음에 두는 것, 돈 이야기를 피하는 문화, 중요한 결정을 나중에로 미루는 습관, 이 중에서 두세 가지 이상은 내 이야기 같다고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급해하지 마세요. 이거 하나만은 꼭 바꿔봐야겠다. 마음에 남은 습관이 있다면 그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실버 머니랩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